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정현 선생님입니다. 자, 2021년도 3월에 치룬 모의고사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는 어땠느냐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범위 및 문항 구성입니다. 여러분들 범위는요, 지금 3월에 치룬 모의고사다 보니까 각 학년마다 그 전 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의 수준과 그 정도의 어휘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영어는 원래 특별하게 어떤 시험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고학년 수준의 교과서의 내용과 그것과 관련된 어휘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항 구성은 아시죠? 1번부터 45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 18번부터 45번까지 독해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70분 안에 푸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뭐 항상 동일한 거였고요. 그 2점과 3점으로 영어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3점은 항상 각 시험마다 10문항씩 분포를 시키는데요. 듣기 3문항 그리고 독해 7문항에서 3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총 이제 10문항이 3점짜리로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다 2점이었고요. 거의 나오는 방식대로 변화 없이 매년 나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같이 나왔다. 이번에 모의고사도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고1, 고2, 고3에서는 3점짜리 독해가 뭐였느냐? 추론 문제, 동일하게 21번 추론 문제 있었고요. 그리고 고2를 제외한 고1, 고3은 어법 문제 29번에 해당되는, 그리고 어휘 문제 30번에 해당되는 어휘 문제 동일하게 3점이었고요. 자, 빈칸 문제가 이제 고2는 3개, 고1, 고3은 2문제가 3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서 배열 36번에 해당되는 순서 배열, 문장 삽입 38번, 뭐 37번 그 둘 중에 하나씩 다 순서 배열도 2문제 중에 하나, 문장 삽입도 2문제 중에 하나가 3점이었어요. 자, 일단은 전반적인 문제 유형이 바뀌거나 새로운 신유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이거 너무 처음 보는 내용인데 대체 이런 건 뭐지? 라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로 보면 그냥 평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난이도는 평이했다. 자, 그러나 실수를 하는 요인들은 있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이제 내가 감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있었다. 자, 그게 어디였느냐? 일단 듣기의 순서가 예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자, 예전엔 어땠었죠? 1번과 2번이 말하기 문제로 구성이 돼 있었죠. 그런데 그 말하기 문제가 어때요? 1번, 2번에 분포된 말하기 문제의 대화는 되게 짧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A가 한번 얘기하고 B가 얘기하고 A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B에 대한 대답을 골라내야 되는, 그래서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말을 듣지 못하면 대답을 고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집중해서, 듣기가 시작하는 초반에 분포되어 있던 문제여서 집중해서 그 부분을 듣고 체크하고 넘겼을 겁니다. 자, 그러나 고 1, 2, 3 동일하게 3번이었던 목적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 문제가 뒤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유롭게 듣다가 갑자기 말하기 문제가 나오다 보니 그 첫 번째 나왔던 말하기 문제에서 실수를 한 친구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듣기를 안 틀렸던 친구들도 그 부분에서 듣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듣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해서 거기서 놓친 친구들이 있었고, 거기서 놓치다 보니까 뒤에 이제 멘탈이 흔들리면서 뒤에 어려운 말하기 문제까지 놓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아이들이 당황을 해서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나머지 그 독해 부분에 있어서는 3점짜리 문항이 항상 그랬듯이 3점짜리 문항에서 난이도가 당연히 높죠. 이전보다는. 그 정도의 난이도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얘기들이 다 똑같듯이 뭐 국어나 수학은 어려웠지만 영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전반적인 내용이 어려운 것도 없었고, 그리고 뭔가 크게 뭐 문제 유형이 바뀐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평이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요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목표 등급별의 전략을 좀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자, 일단은
고1, 2, 3 동일하게 어휘력이 항상 강권입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남들 다 평이했다는데 나는 왜 어렵지?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특히나 고3 지문에는 이번에는 특히 수거 표현이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다양한 수거 표현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 수거 표현에 대한 걸 몰랐다면 그랬다면 더 어렵게 남들은 쉬웠으나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지고요. 자, 뭐 4등급이나 5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분명히 듣기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기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은 일단 듣기를 다 맞고 가자라는 목표를 세우셔서 듣기에 일단 포인트를 좀 두시면서 플러스 어휘력을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듣기와 어휘력 같이 공부. 자, 그다음에 이제 그 2, 3등급에 분포하는 친구들은 거의 듣기는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다? 독해에서 틀린다는 얘긴데요. 독해에서 틀리는 건 결국은 어휘력 싸움이죠. 그래서 어휘력을 높이고 수거 표현들을 좀 다수 암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 친구,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이 친구들은 어휘력이 부족한 친구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 뭐냐? 나는 다 해석이 됐는데 결국은 정답을 고르기가 힘들었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럼 결국은 정답의 그 1, 2, 3, 4, 5의 정답을 좀 보고 아닌 것들을 좀 확실하게 지워내고 그러고 나면 거의 2개가 남겠죠. 그 2개 중에서 어떤 포인트로 답을 골라낼 것인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건 결국은 국어적인 내용과 연계 학습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포인트로 얘기하는 게 뭔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리딩을 할 때 그냥 내용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가 되는 부분, 얘가 지금 얘기하려고 되는 부분, 그분들을 줄치면서 고길에 대입시켜서 답을 골라내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간 배분에 유의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 배분, 뭐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별로 없을 거고, 결국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런 친구들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3점 문항들을 좀 뒤로 미룰 필요가 있겠죠. 적어도 2점 문제들은 다 맞추고 가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서 어려운 문제들은 좀 빼더라도 쉬운 문제들은 놓치지 않고 다 맞춰야지 라는 마음으로 시간 배분에 좀 유의해서 그런 연습을 좀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올해 수능부터는 EBS의 그 문제의 직접 연계해서 EBS 문제가 간접 연계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뭐 파이널 이런 문제집에 대한 내용을 달달달 외우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의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요 정도의 수준의 어휘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요 정도의 내용이 나오는구나. 그럼 나는 요런 내용들을 많이 접해야겠구나. 특히나 뭐 문과 학생 친구들은 과학적인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내용까지 접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지문들을 좀 이해하려고 해야 하고요. 그죠? 그리고 뭐 예술, 뭐 과학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의 다방면의 지문들을 읽으면서 내가 혹시 부족하게 잘 모르고 있는 내용들은 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그 학습 방향을 좀 잡아가는 게 좋겠다.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21년 3월 모의고사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냥 평이했다. 자, 그러나 어휘력이 내가 부족한 친구였다면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수거를 몰랐다면 많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었던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할게요. 여러분 안녕.